설치 운영자, 가공단위의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아직 영업하지 않은지는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위탁급식 영업소 설치 운영자, 위탁급소를 설치해가지고 판매하는 사람이죠. 일반 음식점 판매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가공단지라는 말을 섞인다. 영업소입니다. 그는 사업자라는 얘기를 했고, 가공단지 설치 운영자는 법인이죠. 전체 법인. 가공단지를 해가지고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가공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가공단지의 법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해 준다는 거죠. 임대. 가공회사 임대를 해주면은 그게 음식점, 그러니까 가공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생산 가공하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이 가공단지 자체, 시설 자체를 설치한 사람은 별개라는 거죠. 문제가 굉장히 이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원산지법, 제가 지금 문제를 풀면서 농수산법 몇 개 풀다가 바로 원산지로 왔습니다. 앞으로 문제를 풀 때는 순서대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풀기 좋은 걸 25문제 중에서 풀어나가라는 겁니다. 그걸 먼저 풀고 13개에서 15개 맞고 나머지는 오프라인 할 때 해드린 대로 그렇게 모르면은 답을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김동희한테 별도로 전화하시면은 어떻게 얘기했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9번입니다. 317페이지. 원산지 포시하는 법무사 거짓 포시하지 말아입니다. 거짓 포시. 예, 거짓. 앞에 218번은 원산지 포시에 가니까 5조입니다. 포시해라. 안에 포시해 이겁니다. 원료 농수산물, 국내 가공품 한정해서 원료, 국내 가공품 자체 원료 말고는 할 필요 없다. 그러고 나서 5조 2항 뭡니까? 가름 구정. 가름. 이는 메이드 인 코리아 대신에 이런 천일염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은 대신 인증해 줄게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원양어선, 대무역범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원양어선 있잖아요. 국적을 달고 국기를 달고 한국에 등록해서 해수부 장관에 등록해서 10톤 이상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등록하고 가잖아요. 그죠? 외국에 나가서 태평양이나 공해상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잡으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 됩니다. 그때는 메이드 인 코리아 필요 없고 원양어선법에 따라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다 자동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름 구정이. 가름 구정이 1에서 6호에 가서 14개가 있습니다. 1차, 2차 무조건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천일염부터 품질 인정 받았다든지, 이름 추적관리라든지, 식품진흥 대무역법 따랐어. 수출입 농산물. 식품산업의 원산지 인정 포시를 했어요.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라서 지리수 포시를 받았어요. 이런 거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수산물에 안 붙여도 된다는 그 포시가 있잖아요. 보죠? 잘 보시면. 천일염도 보면은 어디서 놓고 천일염 함량이 어떻고 어디서 만들었고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게 가름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5조 2항 끝났고 3항입니다. 3항은 정리하시라는 겁니다. 3항은 집단 거주소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면 식당에서 밥을 먹죠. 그게 집단 거주소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집단 거주소는 영수증 보관을 6개월 해야 됩니다. 영수증 보관을 6개월 하는데 여기서 영수증 보관이 6개월을 하고요. 또 6개월을 해야 되고 집단 거주소만 합니다. 6개월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트로 묶습니다. 그럼 2, 6, 8입니다. 1차 20만원, 40만원, 80만원을 가트로 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행령 밑에가 아까 원산지 포시 기준 별표가 있습니다. 98% 있었죠. 포함이냐 아니냐 이거 구분하고 그 다음에 넘깁니다. 자, 8 넙치 조피부락 11개가 12개일 겁니다. 12개입니다. 12개인데 항때나 보고 중간입니다. 건조한 건 제외합니다. 이게 작년에 3회 2차 문제고 지금 이 문제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는 수족관의 보관 진열 살아있는 수산물도 원산지 포시해라는 겁니다. 이 문제하고 토탈 러브 캐치 11개 문제하고는 구분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산 자원관리법에서 나오는 문제지만 수산 일반에 나오는 거하고 구분 안 하면 헷갈려 합니다. 머리가 계속 혼돈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게요. 그 다음에 원산지 포시 아까 알맞게 했고요. 그 다음에 151페이지입니다. 앞에 151페이지에 보면요. 국조입니다. 원산지 거짓 포시 하지 말라는 겁니다. 1항과 2항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거짓하거나 혼동, 맞죠? 원산지 포시 혼동 목적으로 살아있는 수산물 조라하여 판매 정황하여 수족관대 보관 진열 원산지 포시해야겠죠. 원산 포시를 한 농산물 가공법의 원산을 다른 농산물로 혼합, 자, 혼합, 손산 변경, 혼동까지는 말이 됐는데 갑자기 살아있는 수산물에 조리하여 말을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오조를 갖다 인 겁니다. 오조를. 지금 원산지 거짓 포시를 하지 말은 거는 6조입니다. 그런데 답 3번은 살아있는 수산물은 앞에 5조 구항이죠. 구항. 5조 구항입니다. 맞죠? 아, 시행령이죠. 시행령. 5조 구항. 그렇죠. 시행령의 3조 2항입니다. 시행령 3조 2항. 그리고 8항은 어디서 왔죠? 아, 4, 5, 6. 저도 헷갈리지만 하여튼 5조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산지 포시해라, 넙치 조피 불합 같은 것도 해라, 미꾸라지도 해라, 단 항태 보고 말린 거는 뺄게, 그리고 살아있는 수족관도 해라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5조입니다. 5조. 5조의 구정을 하고 6조 구정을 습관한 겁니다. 얘는 문제는 살아있는 수산물은 5조입니다. 5조. 이해갔습니까? 5조,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는 6조 법령을 물어봤고 답은 5조를 찾은 겁니다. 그 다음 나갑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포시에 관한 법령상 원산지 포시 기준에 관계없는 포시 기준입니다. 자, 아까 했죠? 원산지 포시 기준은 98도 놓을 때가 있고요.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아까 농수산물 법령에 대해서 50% 두 개 높은 것, 이게 있었고, 얘는 원산지 포시할 때 농산물과 수산물의 비율 같은 게 98% 뭐 이 문제하고,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332 있죠. 그 문제하고, 15, 1년, 33, 13, 31 신제품까지 그 문제를 같이 정리 앞에 한 걸 정리해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련이 없는 법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5조 2항입니다. 220번은 5조 2항입니다. 2항의 가름 구조입니다. 가름 구조. 쉽게 말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수산물에 아까 포시해라 했잖아요. 그죠? 시행령에 포시해라. 조피불락, 넙치, 참돔, 미꾸라지 해라. 그리고 수족관도 해라. 그런데 이거는 행걸로 칠게 이겁니다. 그게 가름 구조입니다. 이거 보면은 대무역법 있었죠. 수산자원관리법. 갑자기 수산자원관리법이 수산 1번에 있습니다. 수산 1번은 뭐냐면요, 수산업법, 수산업 5.8.기본법, 수산자원관리법이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토탈 올라오고 기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쉽게 말해서 농수산물법, 그리고 유통법, 그리고 나서 수하고 품질관리, 그리고 수산 1번이 있습니다. 수산 1번에 들어가는 것은 수산업법과 수산업 5.8.기본법과 수산자원관리법이 있습니다. 답은 수산자원관리법입니다. 수산 1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형산업발전법, 아까 외국의 외산, 저 먼데 이런데 바다 태평양 같은데 고기 잡으러 가죠. 고기 잡으러 가면은 배를 등록합니다. 해수부에 등록해가지고 국기 달립니다. 우리나라 국기를 달면 우리가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그때 운영산업발전법에 따라서 그냥 우리나라 등록하고 국기를 달고 하면 우리나라 겁니다. 정확하게 지금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에 7월 1일부터 바뀐 게 뭡니까? 동해에서 잡았습니다. 동해 잡으면은 동해라는 걸 해역을 맹겨야 되고, 그리고 동해가 우리나라 거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포시해라고 있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카페도 올려놨고, 가름 구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수산자원관리법은 토탈 러브 캐치 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수산 1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산지 포시에 관한 법령상 해수부 장관이 국립수산물원 원장에 위임합니다. 자, 원산지 포시에 대해서는 거의 99%가 해수부 장관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농림수산물관 또는 농림수산부 장관이 하고, 그리고 또 수입수산물 같은 건 뭡니까? 관세청장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나서 또 국가 강력적으로 큰 기관이 시도지사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시도지사까지 4명이 가진금을 때릴 수 있습니다. 가진금은 2년 뒤에 5배 이상, 그리고 나서 3억 초과를 못합니다. 가진금 구정까지 정리를 하셔야 되고,
국립수산물 분지를 원장에 위임한 거랍니다. 위임했습니다. 위임했는데, 자, 생각해보세요. 국립수산물 분지관리원장은 영도에 있습니다. 영도. 그러면 보세요. 가진금, 해수부 장관 권한인데 가진금까지 원산지 포시 위반, 공포, 원산지 포시에 대한 정보 제공, 명예감시원 감독, 다른 건 다 된대요. 그래서 원산지 포시에 대한 정보 제공은 방상능이나 있다든지 하면은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 관계가 돼가지고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에 관한 정보공개법에 공개 대상이 된다면 그에 따라가지고 해수부 장관이 농림수산물 분지관리원 심의를 거치가지고도 할 수 있고 안 거치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정보 TIP에 대해서는 다른 데 주는 게 아니고 해수부 장관의 권한입니다. 그 권한을 행사할 때 10조 이항, 원산지법 10조 이항하고 4조에 따라가지고 농림수산물 분지관리 법령의 심의에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거는 이렇게 해수부 장관 밑에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위임이 가능합니다. 위임이라는 것은 내가 100이라는 것을 권한이 있으면은 일정한 핵심 그 기준을 놔놨고 나머지 일부분만 떼가지고 밑에 주는 겁니다. 근데 가진금도 주고 호시에 대한 위반도 처분 공포도 주고 명예감시원은 강력한 경비도 주네요. 그렇지만 정보에 대한 제공은 거기 주는 게 아니고 준다 하더라도 농림수산물 분지관리원 심의에 줍니다. 거기 보면 심의의 업무사항 12개 중에서 11번째입니다. 11번째가 다른 기타 법령에 따라서. 그리고 12번째가 뭡니까? 원장. 그러니까 심의의 원장입니까? 원장, 부원장, 회장? 심의회, 회장, 회장은 호선되죠. 그리고 한 명에서 60명이 안에 임원들 중에서, 회원들 중에서 호선해가지고 누가 해라. 호선 찍어요. 호선. 내가 할게, 네가 할게가 호선. 호선되면 회장은 지명하죠. 그 위원장이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심의의 업무로 들어갑니다. 금방도 거기서 심의의 문제를 할 때도 해수부 장관들은 틀린 겁니다. 4조를 다시 보십시오. 그래서 원산지 포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 원산지 포시에 관한 법률 가진금 부과입니다. 여기 있네요. 가진금 부과가 지금 납부 통지로부터 30일 내에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30일 이내에 가진금을 농수산물에 내야 한다. 다만 천지변한테 7일 이내에 한다. 다만 천재지변 같은 거는 이건 모든 법의 일반법입니다. 천재지변 같은 거 특별한 거 아니면은 7일 내에 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외국에 있을 때는 물론 거리에 따라서 좀 더 기간을 더 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진금 문제는 2년에 2회 위반해가지고 500까지 한다. 앞에 문제가 나왔죠. 그러고 나서 가진금은 3억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가진금 구간이 있습니다. 카페에도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농산물 끝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왔습니다. 농산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6문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제가 바로 이렇게 농산물 풀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같은 이런 게 있습니다. 친환경이 지금 잡기 나왔는데, 친환경을 이걸 어디고 유전자 변형을 볼 거냐, 식품의약품 안전에 볼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 육성에 관한 법과에 읽어보면은 이것도 뭐 223번도 어려운 문제가 들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친환경 육성의 pH 조절하는 건 스케스, 이 탄산칼슘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세 문제가 나오는데 세 문제, 두 문제 어려웠죠. 그 다음에 친환경 그 밑에입니다. 25번, 225번. 지원에 관한 법령상 친환경업에 대해서 기여도 평가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기여도 평가입니다. 여기 보면 활성 처리제 비사용입니다. 3번. 항생제 사용하면 활성 처리제 비사용해야죠. 그래서 해수부령에 따라서 밑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의 육성 그 유기법에는 해수부 장관이 들어오네요. 그럼 먼저 이렇게 정리합시다. 친환경 육성에 관한 법률은 해수부 장관이 영으로 하는 거고, 56조에 보면은 유전자 변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는데 대통령으로 하고요. 56조에서 59조까지.
그리고 60조에서 몇 조까지는 수산물 안전성 조사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총력에 따라서 한다. 물론 국민에 더 중요한 것은 공포라든 관계돼가지고 공포할 때는 대통령에 따릅니다. 재산하고 관계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친환경 문제는 대수로봉에 따라가지고 친환경 같은 활성처리제 비사용 이런 말을 썼는데, 활성처리제 비사용을 해야만이 국가에서 좀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가 비사용이란 말이 벌써 3회까지 중에서 3번이 나왔어. 2번이 언급되었습니다. 비사용. 비사용이고, 해석은 지금 앞에 쪽으로 봐야 되는데, 얘는 앞에 문제가 해석이 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비사용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보고요. 원산지까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유통 가격 안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 김용희가 지금 풀고 있는 거는 바로바로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푼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구산에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논의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1번부터 몇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안전조사까지 보다가 바로 교육기관 가고까지 가다가 가다가 바로 원산지를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는 거에 대한 모르면 바로 넘어가라는 겁니다. 넘어가서 아는 걸 먼저 풀고 오시라는 겁니다.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간에 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303페이지입니다. 210 윤자 변형에 대해서 거짓 포식 때문에 원산지까지 갔습니다. 오늘 2강의를 올릴 것 같습니다. 2강의를 올렸는데, 그리고 나 19일로 할 건데, 이걸 보면서 앞으로 문제 푸는 걸 계속 고민하시라는 겁니다. 어쨌든 부산에서는 오늘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푸는데, 현정씨라든지 승훈이 같으면 점수가 원래 되는 친구니까 상관없는데, 그 친구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누님하고 형님들을 위해서라도 모의고사를 한번 잡아라. 그래서 누님이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 많은 걸 느꼈다. 느끼셔야 됩니다. 앞으로 5일 남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걸 강의 찍는 이유가, 제가 시간이 다른 데 가야 되는데, 강의하러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찍는 이유가 이걸 가지고 바로 지금 응용해라는 겁니다. 자, 25문제 100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가락마다 과목마다 40점 내려가면 안 됩니다. 과목마다 13개를 이상을 찍어야 됩니다. 일단 먼저 내가 아는 문제 13문제를 먼저 찍으라는 겁니다. 내 과목을 다 13문제를 차라리 내 과목을 다 찍으면 한 번 더 13문제를 더 읽어가라는 겁니다. 차라리 시간이 있으면은. 그리고 마킹하십시오. 마킹하고 나머지는 오프라인 할 때 그런 식으로 답을 또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충분한 70점 이상은 옵니다. 내가 그냥 앉아가지고 1번부터 25번 또 이런 식으로 100번까지 풀잖아요. 나중에 혼돈됩니다. 내가 모르는 파트가 나오면은 머리가 혼돈돼가지고 공부를 계속 안 한 사람들은 못 따라갑니다. 시간이 쫓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풀 수 있는 걸 먼저 과목당 10문제를 먼저 풀으라는 겁니다. 순서대로 가가지고. 순서대로 갈 필요 없습니다. 과목당 10문제 이상을 먼저 풀으라는 겁니다. 풀고 나서, 그리고 내가 좀 더 점수를 낼 수 있는 데는 더 시간 투자해가지고 70, 80을 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못 푸는 것은 아까 전에 오프라인 할 때 그런 식으로 객관식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은 그렇게 공부합니다. 짧은 시간에 공부를 했고, 제가 1차 한 달 했습니다. 아무 정보가 없었습니다. 제가 공항에 근무할 때인데. 그리고 2차 한 달 반 했습니다.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혼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책을 속도로 보지만 60점 시험에는 60점에 맞춰가지고 70점 정도 보면 공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60 이상이 되면 되는 걸, 가락은 항상 조심해야죠. 40 넘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약점, 강점을 스와트 분석합니다. 유통면에 SWOT를 하죠. 외부에서 보면 내가 강점과 약점 뭐하고 내가 기회냐 위험이냐가 분석해야 되지만, 내 내부적으로는 뭡니까? 내 강점과 약점을 보완하면 되죠. 그래서 저는 수하고 분석 관리론만 40만 넘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페이스북에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전공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수하고 분석 관리는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봐가지고 얼마나 알겠어요. 아무리 내가 수산물을 간세사할 때
신청자로서 대리인으로서 권리자를 수입해주고 뭐 이렇게 수출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공을 했지만 얼마나 알겠습니까? HS 코드란 삼류라든지 16류 또는 뭐 이렇게 조제식품 뭐 그런 식으로 뭐 15, 16 이렇게 됩니다. 수산물에 대해서 조제식품 또는 그 가공 공상으로 나갑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그 수하고 품질관리를 잘 모릅니다.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2016년입니다. 몰랐을 때니까 나는 수하고 품질관리론이 40만 넘으면 된다 생각했습니다. 나머지는 15개 이상 맞출 거니까 점수 준다. 그렇게 해가지고 봤는데 시험장 가니까 아니냐 다를까 2016년 수하고 품질관리론이 25문제 중에서 딱 먼저 풀어보니까 8문제밖에 몰랐습니다. 8문제. 8문제만 자신이 딱 모은 겁니다. 제가 지금 내일 모레 후배들 시험 때문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김용에 그런 실력으로 됐다고 뭐 그러면서 뭐 샀는데 뭐 일단 자기 지금 받았으니까요. 척천 사람도 저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한 달간 했기 때문에 저는 전략을 보니까 그렇게 했고 받으니까 8문제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1분에서 10분까지 그리고 나머지 조금 11분부터 보니까 8문제 알았고 1분에서 10분까지 보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다. 그런데 1분에서 10분까지 보니까 한 문제는 알 것 같아요. 한 문제가 2번인가 3번인가 답이었어요. 그때. 나머지 9개는 모르죠. 그리고 뒤에는 8개 정도 맞췄고 9개는 맞은 거죠. 한 문제를 더 맞아야 40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김용계가 어떻게 했냐? 보니까 2번인가 뭐 하여튼 4번인가 둘 중에 하나를 몰빵으로 찍었습니다. 4번만 다 찍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 맞았습니다. 그래 10문제 맞췄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도 제가 어디 가면 상기도 그렇고 뭐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 1차 수하고 품질관리로 40점 받아가 통과했습니다. 제가 한 달 공부했다고 그랬습니다. 뭐 수산대학 온 것도 아니고 간지사 공부하고 아무래도 간지성이 있다지만 깊이까지는 뭐 수하고 같은 걸 잘 몰랐습니다. 유통권 35조 골드 체인도 몰랐고 그렇게 몰빵을 해가지고 제가 40점을 받고 1차를 지금 뭐 한 60, 한 5, 6점에 대해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 공부를 했거든요. 2차를. 지금 1차니까 2차니까 다음에 하고. 제가 지금 있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60점 시험은 60점에 맞게끔 공부하면 되는 거고, 과목당 내가 약한 거는, 약점 되는 거는 10문제 이상만 맞춰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고 하든 못하는 거예요. 13문제, 15문제만 먼저 맞춰라는 겁니다. 순서 없이 맞춰라는 겁니다. 맞춰놓고, 그 다음에 마킹하고, 마킹이 됩니다. 마킹하고, 시간 재고, 다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알 것 같은 거는, 내가 좋아하는 숫자를 찍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든지 해가지고라도 마킹을 하십시오. 아까 말도 김용의 말대로 몰빵을 해버리든지, 4번으로 때려버리든지, 그런 것도 계산을 해보시고, 굉장히 어떤 통계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1차는. 2차는 손입니다. 손으로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해 들으십시오. 김용 욕하지 마시고. 수석한 사람이 우리 주영성인데 인천 지부장입니다. 수석했습니다. 우리 주행하고 나하고 자기 똑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된 사람도 책 쓰고 지금 강의를 합니다. 저는 되고 나서 공부를 더 많이 한 겁니다. 왜? 간신사고 무역을 했으니까 앞으로 무역도 할 거니까 더 공부 많이 합니다. 보통 사람들 시험 되고 나면 공부 안 하시잖아요. 그죠? 뭐 공부하는 사람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짧은 시간에 한 10분 동안 얘기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따라 하십시오. 지금 일에 이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를 풀다가 내가 모르는 건 넘어간다. 그리고 아는 건 문제를 푼다. 자, 이렇게 풀었죠? 번역 몇 개 풀고 원산지 공부하면 몇 개 설명을 원산지를 계속 했기 때문에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봐가지고 모르는 데는 빼라는 겁니다. 나중에 풀으라는 겁니다. 몰빵을 하든 풀든 그건 알아서 하고 내가 맞출 걸 13개, 15개 이상을 맞춰라는 겁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분지관리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용어입니다. 용어. 그러면 이렇게 용어로 놓으면요. 뭘 봐야 됩니까? 포함한다, 제외한다, 동일하다, 아니다. 이런 거 객관식에서 바꾸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쭉 봅니다. 다른 거 잘 몰라요. 뭐 수산 특산물. 특산물이니까 14조부터겠네요. 지역에 원로를 하는 제도. 특정한 지역이고, 특정한 앞에는 특징적 생산. 이건 말 틀립니다. 특정한 지역에서 특징적으로 스페셜을 하게 한다는 거죠. 특정한 포인트 된 지역에서 포인트 에리어입니다. 특징적 스페셜한 프로덕트입니다. 물로 포준한 오조죠. 호환성 연계 국액화 호환성 연계하는 동음이 여의죠. 자, 일단 기업령 뒤끝이 있으니까 기업령까지 잘 가는데 뒤끝이 만나면 포인트겠죠. 시험에서 쭉 보는데 몰라도 같은 해당 지역 동음 같은 음이죠. 같은 근데 밑에도 같은 말이 있어요. 내가 모르면은 동음 같다 말 되겠죠. 다시 생각하면 동음이 여기가 발음은 같지만 이의 뜻이 다르다. 이의 다르다. 밑에는 같다. 다른 말로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다른 굉장히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다른 같은 말에 포인트를 주고 자신있게 찍어주고 나가야 됩니다. 내가 몰라도. 그리고 객관식 볼 때 법은 한다, 할 수 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발음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D급 빼고 기억리언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법령상 벌칙입니다. 법령 벌칙은 중요합니다. 유전자 변형 LMO 56조 59조 거의 하지 마라. 7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 원산지 처음에 6조 원산지 6조를 어기면요 7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 똑같습니다. 유전자하고. 그런데 그걸 확정된 후에 5년 내에 다시 재범을 합니다. 그럼 어디 됩니까? 10년 이하의 1년인가 10년 이하의 징역에다가 1억 5천 500만원 이상 1억 5천의 벌금을 먹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갑니다. 그게 유전자 변형하고 원산지가 그만큼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5년짜리가 있고요. 기름 배출했습니다. 고이든 가실이든 고의로 중가실로 배출했습니다. 5년입니다. 근데 실수로 배 타고 가서 기름을 갖다 부어서 실수로 엎어져 갖고 3년입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 그리고 1년 그 다음에 벌칙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에 가투로 구정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 페이지에는 304페이지부터 305 정 안되면 정리가 안된다면 306페이지까지 정리를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한 번 이제 꼭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는 법령이니까 같이 이어버리죠. 3년 우수 분야 아닌데 수산물 우수 품질을 표시했다. 너무 센 것 같아요. 그죠? 옳은 것. 근데 기억 빼면은 니은 찍어야 되는데, 니은 뒷거 찍어야 되는데 기억이 맞답니다. 굉장히 우수 품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것도. 그 다음 수산물 명의를 도용했습니다. 1년 1천만. 그리고 나중에 수산물 품질관리사가 시험 볼 때 사기치가지고 또는 허위 광고라든지 학원 광고 잘못 들어가지고 유출된 걸 강의에 들어가지고 나중에 거짓 해가지고 부정으로 합격이 되면 그거 취소됩니다. 2년 동안 못 봅니다. 검정 결과에 대해서 거짓 광고 3년 3천만. 그러면 3년 3천 1년 1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요 7년 이하의 징역 아까 했고요. 유전자 변형 5년에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름입니다. 기름. 지정액 1kg 이내의 기름 1kg. 기름.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3년 이하의 징역. 이게 이제 지리적 포착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기름도 가실로 해도 지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름이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가실범도 된다 이거죠. 넘겨가지고 3년. 그 다음에 1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억 추적관리 등록하지 않았고 쭉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1억 추적관리는 농산물 1억이냐 수산물 1억이냐 봐야 되는데 수산물 1억제는 그 유통법에 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양벌 구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토로입니다. 위에까지 이제 1년 1천만원 이하에까지는 양벌 구정이죠. 밑에는 가토로입니다. 1천만원 가토로. 그 다음 100만원 가토로죠. 100만원은 가토로 두 개가 있죠. 1천만원. 그럼 100만원은 최소한 요구겠죠. 이 안 같다. 위반행위에서 양식시설을 가축 사유다. 위반시설에서 위반하여 양식시설에 가축 사유했어. 보고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보고한 생산강업자.
법령을 봐가지고 풀 358페이지 있죠. 풀로 봐가지고 꼭 정리하십시오. 이 두 개라도 최소한 매라도 한 개라도 암기를 해놔야 답을 찍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210입니다. 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카페에 올려놨다 그랬습니다. 앞페이지도 이런 거 있는데, 유통 및 가격 안정의 법률하고 수산물 유통에 관한 법하고 다릅니다. 수산물 일명유통법하고. 그건 유통법은 수산물 유통에 놓은 거고, 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얘도 5문제입니다. 이 5문제를 볼 게 아니고 수산물 유통법하고 혼합되니까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매시장부터 해가지고 개설자 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의 법률이 있습니다. 유통 및 가격 안정의 법률에 최고가격제 영국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 어떻고 도매시장 어떻고 다 있습니다. 다만 수산물 유통에 대해서 유통법에는 산지란 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된 사람은 이거 바로 풀면 안 됩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 때문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어떻고 이런 말이 밑에 있습니다. 설명. 그 다음에 도매시장 개설, 공판장 개설, 법인의 지정, 지장 도면의 지정, 이걸 읽든지, 그리고 이제 넘겨볼게요. 310회 민영 도매시장, 도지사 허가입니다. 유사 도매시장입니다. 이게 도지사의 허가입니다. 어디가 있는데 중요한데 개설의 허가 지정을 어디 갔노? 자, 민영 도매시장의 운영은 일단 시도지사가 허가합니다. 시도지사가 적으십시오. 여기다. 그래서 시도지사가인데 그게 안 뜨네요. 민영 도매시장.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매매 참가의 경매사 어떻고 이런 얘기가 중도면에는 상장된 거 지정이고 비상장은 허가입니다. 산지나 중도면이나 똑같습니다. 붙어나 안 붙어나. 그런 식으로 몇 개 정리하시고, 여기는 너무 좀 정신없이 다음에 할 때는 개정을 할 때 좀 편집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일단 카페에 보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의 법률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볼도 칠해놨습니다. 줄거라 그거 읽어보십시오. 옳은 것입니다. 중도면이 옳은 것은. 이런 거 지금 안 본 사람들은 지금 헷갈립니다. 지금 이걸 풀고 중요한 게 아니고 못 풀면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라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312입니다. 넘어갔습니다. 212번. 안정에 관한 법률상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자, 관리자로 지정해야 됩니다. 개설자가 도매시장 개설자가 보면은 뭐 국가에서 보통 하는데, 시장관리자, 유통공사, 지방공사, 공공투자법인, 수자원자원관리공단, 수자원자원관리공단 같으면 뭡니까? 바다야 하는 사람이 바다, 그죠? 바다, 수산자원관리공단.